정부가 결국은 이제 통화제를 푸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인가? 아니면 통화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되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해줘야죠. 살 사람이 있고 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한 주택에서 살다 보면 못 팔아요.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으면 이걸 팔죠. 네. 2000년 초만 해도 외국 간 사람은 팔고 갔다가 들어와서 샀어요. 근데 네. 들어오니까 판 가격에 막 2배, 3배 된 바람에 다시는 안 팔고 외국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죠. 외국, 저기 지방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럼 뭐 여기 세주고 뭐 지금 특히 뭐 세주면 뭐 세제상 불합리하게 한다 그러면 누가 세주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도록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물건도 귀해. 들어올 사람이 많겠어요? 물건이 많겠어요? 들어올 사람은 자꾸 커요. 우리 반포가 80년대 졸업생이 고등학교 졸업생이 4,000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000밖에 안 돼요. 5개가 뭐 압구정, 반포, 잠원 이렇게 다 합해봤자 한 지금은 한 1,000 정도. 그만큼 이제 늙었다는 거죠. 도시가. 예. 이제 예. 젊은 세대가 차지하고 있어서 공부해야 될 자리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차지하고 좋은 사람, 젊은 애들은 직사에 고생하죠. 네. 죄송해요. 원래 좀 고급스러운 말을 써요. 아니 괜찮아요. 네. 우리 고생하는 거 맞아요. 네. 출퇴근하는데 몇 시간 걸리고 연세 든 사람들은 한강 산책하고. 그러니까 사실 좀 바꿔야 돼요. 연세 든 사람이 좀 외곽에 신도시에 가서 편하게 사시고 젊은 애들이 여기서 직주 근접. 그렇죠. 직주 근접이죠. 그러니까 예. 적은 평수를 많이 져놓고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야죠. 그 뭐 집 하나 살려고 평생을 돈 버는데 바치나요 인생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을 좀 가엾이 여겨야 돼요. 사실은. 예. 그리고 집을 대출받게 사줘야 돼요. 대출을 해서. 잘 보세요. 지금 트리니원이 지금 대출 규제도 좀 잘못됐다고 봐요. 트리니원이 네. 50년 1971년에 그 반포주공 3단 저기 그 3주군데 거기가 분양가가 17만 원이었어요. 매매가는 400만 원이 안 됐어요. 예. 근데 지금은 50억이란 말이죠. 예. 자, 우리가 돈을 벌어서 50년 동안 50억 벌기가 쉽겠어요? 그때 400만 원을 빌려서 이자를 내는 게 쉽겠어요. 이자요. 그렇죠. 그럼 네. 지금 얼마 갚으면 되죠? 아 별로 안 갚아도 400만 원 갚으면 네, 되지. 별로. 아니 이자만 그냥 내도. 뭐, 아니 얼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예. 젊은 애들이 빨리 주택을 구입해서 네. 거기서 50년 동안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50년 동안 50을 모으게 하냐고 집을 못 사게 해서. 네. 그죠? 어차피 예. 인플레는 될 거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집값이 공급이 되면 떨어져요. 100명이 집이 필요해. 근데 집은 90개야. 네. 그러면 어때요? 올라요. 20명 때문에 오르죠. 네. 근데 집이 더 많아. 네. 그럼 빈집 때문에 떨어지겠죠. 네. 그 경계까지 임계점까지는 무조건 공동의 고통을 짊어져야 되지 않나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그쵸.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너무 젊은이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묻지마 공급을 하는 게 맞긴 맞아요. 네. 빨리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근데 묻지마 공급할 때 그 부작용을 어떻게 없애느냐, 어떻게 줄이냐를 예. 핵심으로 삼아야 돼요. 아. 지금 종부세, 재산세 엄청 때려 물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요를 줄이겠다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걸 왜 수요를 줄이나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데. 아. 차라리 거둘 거면 소득을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려면 쓰기 위해서 걷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 또 초과이라고 말하는 그 소득들을 주택을 공급하는 데 쓰면 안 되나요? 그 아까 얘기한 그러네요. 공원을 산다든가 또는 네네. 뭐 이렇게 임대주택을 짓는다든가 그 그러네요. 재원을 네. 그죠? 그러면 부동산 문제로 생긴 재원을 부동산을 사는데 도와줘야죠. 네. 그죠? 장기 저리를 빌려준다든가 젊은 사람들은 그 돈을 기금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주택 뭐 청약했을 때 그 기금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활용하듯이 이 세금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종부세나 이런 게 아니라 청년 뭐 무슨 주택 마련 기금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차라리 우리가 올라서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젊은 애들이 고생을 받으면 우리가 일부 젊은 애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 네. 세금도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결국 근데 그것도 매기는 거는 보유나 양도에 대해서 매기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매기는 세원 자체를 바꾸자는 건가요? 아니요. 세원도 세원이지만 세원 용도를 바꾸자. 아. 당장은 조금 예. 참자. 네. 당장은 좀 참자. 이거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 그러면 종부세 내는 사람은 그래 좀 젊은 사람 위해서 좀 내가 기부한다. 네. 또 이 사람들은 괜히 막 패닉 바잉 안 하고 어차피 네. 좀 안정될 거니까 좀 열심히 돈을 모으자.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 다주택자를 악마화. 양성해야 네. 되죠.
양성. 왜냐하면 백채를 가지고 있다 치자고요. 네. 그러면 한 채만 살겠죠. 네. 그럼 몇 채 가지고 임대예요? 99채요. 그러면 99명은 반값에 사는 거죠. 네. 전세나 네. 월세든. 근데 지금처럼 들어가서 살라 그러면 이제 반포는 계속 자기 집밖에 없네요. 네. 그럼 시골에서 보증금 2천에 애 공부 가리겠다고 서울 온 사람들, 보증금 1억밖에 없는 어디 시골에 있는 사람들, 교육열 투철하고 똘똘한 애를 어떻게 강남에서 교육시켜자가 오는 사람은 진짜 들어갈 집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죠? 차라리 부자가 집이 1000채 필요하다. 그럼 100채 살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1000채 아닌가요? 네. 그래, 그걸 왜 자꾸 돈 없는 사람으로 돈 사라 하고, 어떻게 좀 돈 좀 겨우 마련해서 집 산 사람으로 막 자꾸 뭐라 그러고, 그 세금 괜찮네요. 내라고 올리고. 그러니까 예. 뭐 저거 뭐 획기적으로 주택수도 늘리지만 예. 획기적으로 다주택자도 늘리면 정부의 네. 부담은 적죠.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100채 도달할 때까지는 그래도 이익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100채 집값을 완성시킬 때까지는 그저 100채 그분들이 기여도는 인정해 주죠. 그다음부터 이제 이윤이 이제 정상인으로 돼서 괜히 집을 빨리 살 필요도 없고 대출까지 받아서 살 필요도 없고, 그죠? 양도세 굳이 매일 뭐 양도세 때문에 뭐 사고 팔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다주택자를 양성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네. 그거를 임대주택 사업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양성하는 것처럼 했다가 결국 뒤에 뒤통수를 맞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뒤통수를 맞는 게 정책에 의해서 뒤통수 사실 맞은 셈이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네. 책임 전가예요. 주택 가격 상승이 왜 다주택자 책임이냐는 거지. 다주택자는 어떻게 보면 민간 부분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그러니까요. 리스크가 커요. 왜냐하면 옆집도 다 사면 주택이 과잉 공급이 되죠. 예. 그럼 이제 집값이 떨어지죠. 그럼 괜히 그동안 돈 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적당히 살 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르게 하면 두는 게 맞고, 집값이 오르는 거를 특히 재건축 이주하면 재건축 이주하는 사람들이 전월세가 비싸고 또 올려주기 귀찮고 또 오랫동안 살아야 되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사죠. 네. 안 살 사람도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대체 취득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사업 승인 이후에 한 1년 이상 전 가구가 살고 주택 준공 전후에 기존 주택 전후에 팔게 되면 비과세 해줘요. 예. 그러면 그분들도 혜택을 준 거거든요. 나름대로 네네네. 그 주변에서 살다가 재건축 때문에 들어가고 팔고 못 참는 거잖아요. 이주택을. 그러니까 네. 재건축 이주하면 다주택이 늘어난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집값의 원흉이다. 근데 그거는 꼬리가 머리를 뭐라 그러는 거죠. 네, 그거는 재건축 이주로 인해서 일시적인 주택 부족인데 자꾸 그거를 현상을 어떻게든지 빨리 억누르려고 우리가 네. 흔히 머리가 아프면 눈이 아프면 네. 자꾸 안약을 넣잖아요. 간 네. 치료할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자꾸 그렇게 지금 대책을 하고 네. 있는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99채 다주택자 뭐 이런 건 너무 허황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1억에 200짜리 전월세를 많이 푼다면 지금처럼 전세방, 월세방 아무데도 움직일 수 예. 없는 이런 절벽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대통령은 말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꼬이고 있어가지고 오늘 저희 방송 시간이 너무 초과가 네, 돼가지고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 요렇게 한번 방송을 듣고 추진을 해보시면 당장 서민들의 고통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저는 뭐 그리고, 정부가 네. 설득해야 된다고 봐요. 당분간은 힘들 것이다. 예. 보상을 토지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보상금 흘러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 네. 그러니 조금만 참아달라. 그것도 괜히 패닉 바잉 하지 정부에는 말고. 그럼 오늘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주신 맞아. 거예요. 뭐 그 경청할지 수용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네. 그럼 짧게 집을 사야 되나? 이거 이렇게 집값 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젊은 분들 그것 때문에 마음의 심적 고통을 받는 안 분들이 너무 오르면 많잖아요. 놀죠. 집값이 안 온다고는 확신이 있으면 그 젊은 날에. 그리고 괜히 집 하나 사가지고 평생을 그 집값 빚 갚는 데고 쓰진 않겠죠. 집값이 안정된다면. 근본적으로 공급 문제인데 네. 이 초점을 안 맞추고 자꾸 다른 데 초점을 맞추니까 젊은 애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사는 거죠.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집값이 안정된다는 확신만 서보세요. 그죠? 그렇게 할까요? 젊은 애들이? 경제에서 살지 소비하지 않을까요? 집 안 사고? 그렇죠. 언제든지 살 수 있으면 언제든지 팔지 않나요? 필요할 때? 그래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지. 경제가 그럼 또 부족하게 해놓고 그죠?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자꾸 오르는 걸 가지고 또 자꾸 누르면서 공급을 또 제한하고 그죠? 그리고 젊은 애들이 집 산다고 뭐라 하고 그리고 또 규제하고 그럼 또 못 사고 악순환이죠. 차다리 끊어버리는 거죠. 악순환이죠.
네. 그리고 젊은 애들 알겠습니다. 고생시키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집산 젊은- 저희 젊- 방송 들으신 정책 당국자들 중에 굉장히 귀담아 들을 부분이 많다라고 느끼신 분이 분명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안 보신 네. 분들한테 좀 더 한번 보시라고 해서 한번 공유하시고 굉장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정책 이 지점 해안의 지점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경제부장 진짜 오래 하셨는데 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경제부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네. 사실 네.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 좀. 노무현 정부 때 조선일보의 부동산 건교부 출입 기자로 그 정책 엄청 비판했었고, 네. 난 문재인 정부 집권 오를 때 경제부장으로도 엄청 비판해서 진보 정부의 집권 많이 올랐다는 거에 대한 약간 저도 트라우마 내지는 뭐 경험이 있는데 오늘 들으면서 조금 제 생각도 좀 바꾸게 될 절대 계기가 그렇지 됐습니다. 않습니다. 예. 예, 그냥 수요 오늘 부분의 원리와 예. 지금 다음 출연자분들이 한 네, 20분 네. 넘게 대기하고 계시는 그런 아유, 상황이 죄송합니다. 발생해서 제가 좀 네, 죄송하긴 한데요. 네. 그 댓글로 반응이 좀 많았어요. 되게 인상이 좋으시다, 푸바오 같으시다, 권선동 같으시다, 뭐 이런 그래서 그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는 반응도 많았는데 인상이 되게 좋으시다라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그 멀리서 와야지 인상이 좀 안 되는데. 내용 좀 어려웠던 것 같긴 해요. 우리는 그래요? 당장 앞으로 어딜 사야 되나, 몇 달 뒤에 오르나 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 네, 무조건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우리 후배들이 3년 내에 2배 오른다고 확신하죠. 확신. 3년 내에 2배 오르니까 이렇게 가면 3년 내에 2배 오른다. 여태까지 이렇게 예측해서 가면- 틀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3년 내에 2배 그렇죠. 이상. 아. 예, 이상. 3년 내 2배 이상 오르니까 이상, 제 후배들이 예. 자꾸 저한테 뭐 선배 저 어떻게 할까요? 뭐 40억이 이러는데 60억 됐는데 60억이 120억 어후. 이상 간다. 네. 40억, 60억. 근데 그 중에 120억, 60억 오른 것 중에 40억이 120억 되면 거의 80억 오른 거잖아요. 80억 중에서 수요의 증가로 오르는 부분은 반도 안 된다. 나머지는 인플레이션이다.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진행돼서 수위가 올라가서 반, 네. 수요가 회복돼서 반. 지금은 수요는 유효 수요의 4분의 1 정도밖에 집을 안 샀다. 네. 네, 이렇게 봐야 되죠. 아, 그건 그럼 제가 또 그래프로 어떻게 계산을 엄청 해야 잘 될지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다음에 네. 한번 또 모시고 그래프로 계산의 얘기해보겠습니다. 영역이네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